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수대병원 소화기내과, 그 중에서 이제 주로 간을 진료하고 있는 의사 김순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간암을 보고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부르는데요. 간암은 어떤 암인가요? 간암은 쉽게 말해서 간에 암이 생기는 것인데, 간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전체 폐암 다음으로 두 번째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중요하고, 특히 약간 사회 경제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는 40대나 50대 남성에서 사망률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암입니다. 술 마시면 간암 걸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교수님 저 진짜 맨날 술 마시거든요. 네, 그래서 간암이 너무 걱정되는데 간암이 생기는 원인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체 환자 한 10명 중에 7명 정도는 B형 간염하고 관련이 있고, 그 다음이 C형 간염이나 혹은 음주, 방금 말씀하신 술이 그 다음 중요한 원인이고요. 그 밖에 기타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던가 자가면역성 간염이라던가 원인을 모르는 경우도 일부에서는 있습니다. 와, 술 줄여야겠네요. 간암에 걸리면 몸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만약에 간암이 자라면서 이렇게 간이 늘어나게 된다거나 하면 통증, 우상복부 통증이 있을 수 있고, 어깨 쪽까지도 통증이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간 기능이 떨어지면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백질 합성이 부족하다거나 빌리루빈 대사가 잘 안 된다거나 이런 게 되면 복수가 찰 수도 있고, 혹은 황달이 온다거나 토열을 한다거나 까만 흑색변이나 혈변을 본다거나 하는 증상도 생길 수 있습니다. 간암에는 특히 조심해야 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인가요? 만성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보균자라거나 혹은 술을 과도하게 마셔서 알코올성 간질환, 원인에 상관없이 간경변증으로 진행된 환자분들 역시 고위험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맥주 한 캔은 괜찮나요? 이제 이렇게 술 같은 경우는, 남성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소주로 치면 한 3병, 2-3병 이하, 여성은 한 그 절반 정도를 넘게 되면 간 손상의 위험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간암 증상일까봐 걱정될 네. 때는 네.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알파 테아 단백 수치라고 흔히 말하는 간암 수치라는 것이 이제 간암을 처음 선별 검사할 때 사용되는 혈액 검사가 있고요. 근데 이거 혈액 검사만 가지고는 완전히 초기는 진단할 수 없기 때문에 복부 초음파와 같은 영상 검사를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고위험군, 국가에서 1년에 2번 복부 초음파하고 이렇게 혈액으로 알파테아 단백 수치 검사를 거의 무료에 가깝게 굉장히 저렴하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검사가 저렴하다고 해서 이렇게 검사가 이렇게 허술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국가에서 해주는 검사를 잘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암에 걸렸을 때는 어떤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이제 간암은 이제 병기가 어떠냐, 그리고 자기의 나머지 간 기능이 어떠냐, 그리고 다른 기저질환이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서 치료법을 결정을 하게 되고요. 완전 절제를 한다거나 완전 치료를 하는 근치적인 방법과 더 이상 자라지 않게 한다거나 하는 비근치적인 방법으로 나눌 수 있게 되는데, 간 절제술이나 간 이식술 같은 것은 외과 선생님이 주로 담당을 하게 되고, 나머지 보주파 열치료라든가 간동맥 화학 색전술이라든가 항암 치료 같은 것들은 주로 내과 의사가 담당이 되어서 치료를 전담하게 되고, 간 절제술하고 같이 제일 많이 하는 간암 치료가 간동맥 화학 색전술이라는 건데, 쉽게 말해서 간암은 자기가 먹고 사는 혈관을 만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암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허벅지에 있는 대퇴 동맥을 통해서 그 암으로 가는 혈관을 찾을 수 있고, 거기다 항암제를 주입을 하고 그 혈관을 막게 되면 이제 암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게 되니까 암세포를 괴사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암은 집중적으로 치료하면서 주변 간 기능은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하는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간암은 어떻게 예방해야 될까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에 걸리지 않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신생아가 태어나게 되면 다 비형 간염 백신을 태어나자마자 맞고 있고, 이제 맞는다고 해서 모두가 항체가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내가 비형 간염 항체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비형 간염, 시형 간염 치료가 가능해? 약이 없지 않아? 라고 이제 흔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수 있는데, 비형 간염도 좋은 경구 항바이러스제가 많이 나왔고, 시형 간염은 특히 완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항바이러스 치료를 받는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음주가 아까 중요한 원인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너무 과도한 음주를 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중요하고요. 특히 그런 만성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는 절대 금주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간암 환자들 그리고 간암을 걱정하시는 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간암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간암은 예방하고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하고 또 가능한 암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선의 치료는 예방임을 절대 잊지 마시고 꼭 건강한 이제 삶을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검진을 잘 받으시기를 이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이제 간암을 진단받으시고 치료받으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고생하셨고 고생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간암 환자분들은 간 기능이 더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효과가 증명되지 않은 건강식품이나 한약을 잘못 복용하시는 경우에 간 기능이 오히려 너무 떨어져서 간암 치료를 적절하게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식품이나 한약은 조심하는 것이 좋겠고, 제가 항상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병은 어떻게 치료할지는 의사가 고민을 할 테니 저희가 고민할 테니 여러분들은 열심히 체력 관리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